제가 그 똥파리들 컨텐츠에서 잠깐 얼핏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조금 부연 설명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희는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했고 그거를 사스 형태, 그러니까 구독형으로 서비스를 했습니다. 구독형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똑같은 소프트웨어를 여러 사용자가 사용하는 방식인 거죠. 누구나 동일한 기능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기업형 소프트웨어는 사스 형태로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그게 이제 기업마다 업무 스타일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도 아주 뭐 절대적인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를 쓸 때 제가 되게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나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 싶은데 워드에서는 이렇게밖에 기능을 지원하지 않아서 그거 쓸 때마다 항상 답답해 하면서 답답해 이러면서 사용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게 범용 소프트웨어의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해요. 누구나에게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발된 거라서 특정인의 어떤 취향이나 이런 거에 맞게 개발을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기업들의 어떤 코어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자체 개발하거나 개발 의뢰를 줘서 자기네들이 요구한 사항대로 개발되도록 그렇게 해오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꼭 나쁜 거는 아니고요. 다만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적어도 몇억 원의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제가 개발한 거는 작은 중소기업들도 좀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대기업들만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중소기업도 저렴한 가격에 얻을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제가 물류관리 소프트웨어를 만든 이유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렴한 가격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대신에 조금 나하고 아니면은 우리 회사와 맞지 않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조금은 감수를 하고 사용을 하는 거죠. 마치 이제 워드가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해서 제가 워드를 개발해서 쓸 수는 없잖아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제 큰 틀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업무를 잘 해줄 수 있다라면은 그렇게 이제 범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자금력이 있는 기업들은 자기에게 꼭 맞춤해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쓰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개발하자니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니까 이미 범용으로 나와 있는 저희 소프트웨어에다가 자기네들이 필요한 기능들 몇 가지를 얹어서 아니면 변형해서 사용하고 싶다라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저희에게 많이 왔어요. 그거를 이제 저희는 커스터마이징이라고 명칭했는데, 근데 그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수반하거든요. 일단은 관리 이슈가 생기고, 개발은 당연히 별도의 일인 거고, 그 개발을 차치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이슈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계속 범용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가지를 쳐서 커스터마이징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 소프트웨어의 줄기는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오히려 이쪽은 옛날 버전에서 벗어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 개발을 하더라도 옛날 버전에 대한 관리를 또 해야 돼요. 옛날 버전에서 파생된 얘네 버전을 관리해야 되고, 만약에 커스텀 업체가 한 번에 여기서 이렇게 한 10개로 뻗어 나갔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나마 좀 관리가 쉽겠는데, 이렇게 계속 줄기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 계속 이렇게 그 단계마다 새로운 업체와 계약이 되고 거기서 커스텀이 발생을 하게 되면 관리에 대한 이슈가 너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커스텀 요구가 들어오면은 사실은 커스텀은 하지 않고 우리 딱 버전 한 줄기만 계속 이렇게 발전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커스텀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굉장히 좋은 기업, 유명한 기업이 저희에게 커스텀 요청을 해오면은 어쨌든 저희는 레퍼런스가 되기 때문에 뭐 다른 업체를 만난다거나 이렇게 할 때도 우리는 누가 사용하는데
어느 회사에서 사용하는데, 아, 그래? 그러면은 우리도 써볼까?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적인 효과가 일단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사가 요구하는 기능이 한 100 정도예요. 근데 저희가 개발한 게 아직 80 정도예요. 근데 여기서 더 발전을 시켜서 100까지 갈 때까지 얘를 기다려 달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얘네는 빨리 지금 사업을 전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 100 정도까지는 아니고 얘네가 요구하는 거 한두 개, 그 81, 2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빨리 주는 거죠. 근데 저희는 그렇다고 이거를 81, 2로 만든 상태로 메인 버전에다가 올릴 수는 없어요. 그거는 얘네만의 특별하게 사용하는 기능이지, 우리는 그거를 넣으려면은 얘네가 사용하는 방식을 설계할 수 있는 어떤 전체적인 기능을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몇 개 커스텀을 진행을 했어요. 그게 결론적으로는 저희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됐죠. 걔네에 대한 개발뿐만 아니라 관리 이슈가 계속 발생을 하고, 또 걔네들이 추가적인 기능을 요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리소스를 그쪽으로 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로 돌아간다라면은 저는 커스텀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매출이에요. 범용 소프트웨어는 어쨌든 월 사용료를 받는 방식이다 보니까 월 사용료가 굉장히 많이 누적되거나 아니면 고객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전까지는 미미하거든요, 매출이. 그래서 누군가는 사스를 깻잎 장아찌 담그는 거랑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깻잎 한 장 깔고 양념 바르고, 깻잎 한 장 깔고 양념 바르고, 이게 엄청 귀찮은 일인데 한참 발라도 요만큼밖에 안 쌓여 있고 근데 그거를 계속 어쨌든 아무 생각 없이 계속 하다 보면은 이만큼 쌓이게 되는 게 그 깻잎 장아찌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쌓아 나갈 때까지 버티고 인내하고 견디고 하는 그게 중요한데, 사실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그만큼 시간을 기다려서 견디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것까지 고려해서 뭐 투자를 많이 받아놓는다든가 자금을 투입한다든가 뭐 이런 준비가 되어 있다라면은 조금 나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이렇게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커스터마이징을 하면은 개발비와 그런 것들을 좀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매출을 확 올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퍼런스, 그 다음에 어떤 기능적인 부족함, 그리고 매출, 이런 이유로 커스터마이징을 저희도 진행을 했는데, 역시 지금 막 생각해 보면은 커스터마이징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렇지만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얻은 것도 있어요. 아, 우리는 업무를 이렇게 하니까 니네는 프로세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 우리는 순서를 이렇게 해. 그리고 여기서 이걸 체크하고 여기서 이걸 체크해야 되는데 너네는 그걸 끝나고 체크하게끔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걸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커스텀 요청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할 수가도 있겠구나. 저희는 이제 그걸 캐치하고 그거를 본 버전에 개선하거나 개발할 때 여기서 캐치한 부분을 오히려 메인 버전에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런 어떤 경험들은 저희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긴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선택의 문제예요. 초반에 매출이 필요하다, 아니면 레퍼런스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커스텀을 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고, 아니다, 우리는 우리 본 버전에 집중하고 이거를 정말 잘 계속 개발해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개발하는 데까지 약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러면 커스텀을 안 하는 거고, 절대적으로 무엇이 옳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선택의 부분은 있는 건데, 그래도 저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고 싶다라면은 가급적이면은 커스텀을 하지 않고 본 버전에 충실하는 것이 더 장기적으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커스텀에 맛을 들이면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거기서 돈이 잘 벌리기 때문에 특정 기업을 상대로 계속 서비스를 해주고 거기서 꽤 괜찮은 매출을 낼 수 있으면은 거기에만 더 집중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회사는
매출이 있어야 하고 이익이 나야 되지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이제 본 서비스는 그냥 뭔가 구색 맞춘 정도로만 남아있게 되고 오히려 이제 역전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커스텀 업체를 10개, 20개 이렇게 확보를 했다. 그것만으로도 뭐 사실 하나의 기업이 돌아가는 데는 뭐 아무 지장이 없어요. 먼 방향을 봤을 때는 검령으로 공급하는 메인 버전에 좀 더 집중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은 저의 사례가 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깻잎 한 장 한 장 이렇게 쌓아 나가려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그럼 그 시간 동안 버텨야 되거든요. 고객을 모으고 서비스를 하고 고객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마케팅을 하지 말라, 뭐 광고를 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니고, 좀 관리적인 면에서 좀 효율성을 넣어주면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했던 방식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를 오픈했어요. 그러니까 그 회원가입만 하면은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 한 달까지는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고, 아주 최소한의 기능들은 계속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오픈을 했어요. 그리고 온라인 매뉴얼을 굉장히 자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웹페이지의 매뉴얼에 기능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거를 엑셀 무작정 따라하기, 뭐 그런 책처럼 캡처하고 설명 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동영상 강좌, 동영상으로 이제 기능 설명하는 부분도 없고, 한 달에 한 번씩 웨비나를 했어요. 저희 사용자든 아니든 그냥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해서 웨비나에 참여해서 그 소프트웨어 사용법이랑 활용하는 방법들, 뭐 팁 같은 거, 고급 기능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웨비나 형식으로 강좌를 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뭔가 구매를 하거나 그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할 때는 막 미팅 꼭 해야 되고, 막 담당자들 미팅 막 또 하고, 실무자 미팅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 가입하고 바로 그냥 좀 사용해 보다가 유료 결제해서 쓰고, 이런 사례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영업비용이 거의 0이라고 볼 수 있죠. 고객이 사용하다가 어떤 부분이 궁금하다, 그러면 이제 보통 전화해서 물어보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매뉴얼이나 소프트웨어 안에 도움말 같은 기능들을 잘 넣어서 웬만하면은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잡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법령 소프트웨어라서 이제 기능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다양한 선택지를 많이 줬어요. 어떤 기능이 있는데 너는 A, B, C 이렇게 사용하고 싶으면 그렇게 쓰고, B는 생략하고 A, C 이렇게 사용하고 싶으면 사용하고, C랑 순서를 바꿔서 C, A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 사용자의 유저 커스텀 기능을 좀 많이 넣어서 사용자들이 자기에게 맞게 세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영하는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었죠. 기업용 소프트웨어가 사실 엄청 대단한 것도 아닌데 공개 안 하는 데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희가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고 좀 성공적으로 널리 퍼질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는 무조건 공개했고 누구나 들어와서 사용해 보도록 했고, 매뉴얼이든 동영상이든 그냥 쉽게 누구나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거 한번 써볼까 하는데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또 미팅 잡고 설명 듣고 이러려면은 번거로운데, 얘네를 보니까 그냥 들어가서 보면 되네 하고 딱 보다 보니까 괜찮네, 쓸만할 것 같은데 하고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오픈을 하면 누군가 베끼면 어떡하냐. 저는 뭐 베끼는 게 하나도 두렵지 않았고, 어느 정도 베끼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방식을 베껴서 비슷하게 만들면 그렇게 처리하는 방식이 업계의 표준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업계 표준이 되면은 오히려 표준의 그 원조격인 저희에 대한 메리트는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직접 생각해서 만든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베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생각해서 만든 사람들의 의도, 이런 것들이 고객의 만족도를 훨씬 더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업데이트를 해나가면서 기능을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가고 새로운 기능들을 강화시켜 나갈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소프트웨어를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이 저희가 시장을 빠르게 장악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법령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커스터마이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법령 소프트웨어에 일정 정도 고객을 확보하기까지 어떻게 비용을 절감할 것이냐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